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면국사학당의 주제는 고려 중기예요. 고려 중기하면 무신정변, 무신정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정치 혼란에 대해서 봤는데, 정치적으로 혼란해지는 모순이 폭발하는 시기에 나타났던 사건 두 개, 이자겸연함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죠. 나라가 안정이 돼서 잘 끝까지 가면 좋은데, 보통은 나라가 처음에 시작해서 전성기를 잘 달리다가 이제 좀 고인물이 썩어가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잘 안착되었다가 그 안착되는 과정에서 고인물이 썩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묘청 이후로 그러면 다시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점점 내려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보도록 할게요. 무신정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려는 잘 나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하향 곡선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기라고 해서 앞쪽이라고 보시지는 마시고, 처음에 시작하는 요 시기에 어느 정도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시기를 이미 지났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꾸리다가 이제 신하들이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은 뭔가 관리층, 지배층에서 이 안정적인 그 상황을 계속 누리고자 뭐 왕권을 탐한다든가 이런 그런 식으로 뭔가 나라가 좀 부정부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인데, 이 한번 꺾였고 다시 꺾이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고려는 사실 그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도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변화, 고려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달라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고려 중기 요때 이제 해당하는 왕들은 우리가 이 앞에 인종까지 봤어요. 그리고 의, 명신이, 강고, 원종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시기에 무신정권이라고 했으니까 집권 세력은 무신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무신이 집권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대표적인 사건,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자, 정변이란 단어에서 정치적으로 변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변을 일으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름에서 이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신이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들의 반대 세력은 문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문신하고 무신은 결국에는 왕을 뒷받침하는 어떤 동료지간이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문신이 뭔가 좋은 일이 있었고 무신이 뭔가 무시를 당했고, 그래서 왕이 정변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랬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무신정변은요,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 무신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 뭐였냐면은, 군인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대외 관계를 보면서 다른 민족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또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싸웠던 군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잘 안 주고, 만약에 뭐 상이 있으면 상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생활에 고통을 겪는다, 생활이 힘들다, 한마디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이게 왜 군인들의 생활고라고 하냐면은, 원래는 공무원들이 다 생활고를 겪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신들은 우대를 받고 군인들만 생활고를 겪었다는 거죠.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이 당연히 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신과 무신이 대립하는 관계인데,
이게 동등하게 차라리 대립하는 관계면 서로 이겼다 졌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문신 쪽이 훨씬 더 세고 대우도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 되는 상태가 굉장히 이제 격화되겠죠. 어느 순간부터. 원래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그 고인 물이 떨어지는 물이 어느 순간 마지막에 딱 떨어졌을 때 다 깨져버리고 터져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한 방울 떨어진 거 가지고는 돌도 뚫을 수 없고 나무도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쌓이게 되면은 터지는 겁니다. 자, 분열되고 군인들 힘들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완전히 터트려 버리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촉발을 시키는 그런 대상이 주인공이 바로 의종이에요. 사실 의종은 그 인종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로 나라를 기틀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의지는 있었으나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이 워낙에 약간 좋은 말로 하자면 한량이에요. 노는 거 좋아해요, 되게.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하고 근데 옛날에 논다라고 지금 우리가 논다고 하면 참 생각이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끽해봐야 이제 술 마시고 씨 짖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논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술 마시고 씨 짖을 때 이제 여성들도 많이 옆에다 두고 뭐 그랬겠죠. 어쨌든 이 의종이 워낙에 굉장히 좋게 말해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풍류를 즐긴다고 할 때 방금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시집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주와 가무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집기를 문신이 더 잘할까요? 무신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문신이 더 잘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거 시험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유교 경전을 잘 외우는 사람 그리고 시를 잘 짓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신들은 이 시집기에 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신들을 시 지어봐 이러면 잘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시를 지을 때 이 무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경호원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그 풍류를 즐기고 있을 때 앞에서 이제 뭐 무술 시범 같은 거 보이고 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막 멋있어 보이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자기네들의 그 여흥을 돋우는 어떤 그냥 뭐 서커스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무시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무시를 하고 왕이 무시하니까 그 밑에 있던 문신들도 무신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무시를 당해도 돈을 많이 주면 괜찮아요. 근데 돈도 안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같은 뭐 3급이라 하더라도 대우가 더 낮거나 아니면은 급여가 더 낮거나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무시까지 당하니까 지금 무신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신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반대로 문신들은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낮은 문신인데 자기보다 높은 급의 무신한테 뭐 반말도 하고 명령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일단은 문무반의 차별 대우가 원인인데 사건을 보면 정중부가 난을 일으킵니다. 자, 근데 정중부가 이제 일단 왕이 너무 미웠겠죠. 근데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정중부가 굉장히 이 무신들이 우리 그 사극을 보면은 막 이렇게 장비나 관우 뭐 이런 그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신들 하면 막 수염을 확 이렇게 그죠? 무성하게 기르고 자신의 풍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그걸로 이제 기선제압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중부가 약간 그런 거에 또 특히나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수염도 잘 길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멋있는 수염을 자랑하던 정중부가 그 왕이 연회를 베푸는 왕궁에 갔다가 김부식의 아들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김부식의 아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린 10대 후반의 그 손주뻘 되는 그 낮은 신하에게
그 수염을 거스리는, 그스리는 그 수염을 태운 거예요. 그 수염을 태우니까 이제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는데 김부식이 자신의 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부를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의종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막 많이 나는 거죠. 자, 일단은 수염이라는 것이 우리 여성들한테는 약간 수염 때문에 꼭 그럴 일이 있었을까? 반역까지 저지를 일이 있었을까? 그렇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매직 스트레이트니 뭐니 하여튼간 세팅이니 뭐니 했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껌을 머리에 탁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쇼컷이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 상태.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여학생들한테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죽여야죠. 이러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본인의 마음에도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다른 어떤 그 정중부와 같은 무신이, 나이 많은 무신이 또 왕이 다른 데 어디 그 놀러를 가서, 이렇게 놀러를 가게 되면은 무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경비를 쓴다고 했잖아요. 일단 왕이니까. 왕이 어디로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무신들이 가는데, 높은 무신들이 그 자리에서 연회를 즐기는 게 아니라 경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나 또 굉장히 어린 신하가, 문신이 술이 취해서 밖에 나와 있는 그 나이 지긋한 그런 무신의 뺨을 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현원 사건이고요. 그 보현원 사건을 겪고 그날 밤에 그 무신들이 모의를 해서, 자, 죽입시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의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중부가 한 일은요, 이제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의종 다음에 명종을 왕으로 올리고, 근데 허수아비 왕이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올리고 난 다음에 중방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중방이 뭐냐면은 정중부가 알고 있는 회의체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신들은 여기서 뭐 군사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원래 있었던 통치체제나 통치기구들은 다 이제 스톱을 시키고 중방에서만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신하가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왕을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신하들도 또 똑같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서 그것을 뒤집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신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무력으로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거를 자기 밑에 사람들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중부가 그렇게 난을 일으키고 굉장히 젊은 경대승이라는 장수한테 이제 또 다시 그 자신의 권리를 뺏기고, 그리고 경대승은 근데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정대승 다음에 이유민이라는 이 정중부의 난 때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던 좀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유민이 명종도 가서 죽이고 막 이런 이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도 죽이는 무시무시한 막 살수 같은 그런 느낌이고 덩치도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민이 이 경대승이 이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또 다시 집권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유민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폭정에 견디다 못한 다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셌었던 최충원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쫙 다 하극상을 하는 거예요. 하극상, 하극상, 하극상.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있는 요 시기는 그냥 하극상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인물이 있어요. 바로 최충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극상하고 누구 죽이고 이러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것은
어떤 사건 하나의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 곳에서 이곳을 다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이 사람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기 전부터 굉장히 이 판도를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휘민처럼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휘민처럼 왕 죽인 나쁜 놈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는 최충원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세운 왕을 계속 바꾸는 건 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진 않고 그냥 이제 자기가 권력을 꽉 잡고 그 대신에 여기 정중부가 중방 정치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중방 안에서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도 이 최씨 정권 안에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60년이나 최씨 정권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름 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체계대로 움직였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계는 당연히 최충원이 뭐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극상을 통해서 됐고 그리고 굉장히 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반대파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포정치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한테 잘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수탈 엄청나게 많이 하고 결국에는 최충원 이 최씨 정권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이들이 가진 권력 기반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는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 이 최충원을 통해서 시작돼서 최후, 최양, 최희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최씨 집안이 쭉 정권을 잡거든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럼 뭐라 그랬죠? 정치력이 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군사력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넘보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실제로도 그 안에서 이들이 권력을 잃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기는 굉장히 셌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그 기반이 무엇이었느냐? 교정도감. 그러니까 중방 정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그 고유한 통치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국정 전반을 논의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최후는 다음을 이어받아서 정방과 서방을 또 만들어요. 이 정방은 뭐냐면은 이건 통치 기구가 맞고요. 여기 정방에서는 뭘 했냐면은 인사권을 가졌어요. 인사권. 자, 인사권을 가졌다라는 건 다 가졌다는 거죠. 사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여기다 꽂고 저기다 꽂고 그러면은 쫙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정방을 최후는 자기 집에다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무실이 있고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는 정방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신정변이기 때문에 문신들을 다 죽였을 것 같아.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무신들은 싸우는 건 잘하는데 이 운영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몇 명 굉장히 미웠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미웠던 사람들 말고 문신들을 싸그리 몽땅 죽이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 뭐 실제 있었던 그 문신들의 인원수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죽었는데 나머지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신들을 등용할 때 그렇다고 해서 문신들을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신들의 자기네들의 정권에 좀 찬동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규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구로 이 서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최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돌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최충원이 나라에 뭔가 기틀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뭔가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내 편으로 다 만들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정치력은 이런 식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경제력을 보면은
대농장을 운영했다. 자, 대농장을 운영했다는 게 원래 이 사람들 돈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대농장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의 결과다? 수탈의 결과다. 백성들의 것 아니면 이 문신들의 것 하여튼가 다 뺏어간 거예요. 수탈을 해서 백성들을 막 쥐어짜고 문신들을 막 쥐어짜고 그러면 이게 계속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이,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정치를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백성, 지금은 시민, 국민, 이들이 세금을 내는데 정말 터지지 않게, 불만이 터져서 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에서 맥시멈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이지만 자기네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맥스로 걷어가는 것. 이걸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치는 아니지만 이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문박유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했지만 난이 발생하지는 않을 정도로 뜯어갈 수 있었던 거죠. 문신이니까 그런 어떤 기법들을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정치책도 많이 보고. 근데 무신들은 그런 거를 배우려고 했었던 적도 없었고 계속 싸움만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수탈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밀란도 많이 이때 당시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뜯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차피 공포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방, 경대승이 처음 만들었는데 최충원 때 안정적으로 일단 처음에는 호위무사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들의 어떤 군사 기고가 된 도방, 그 다음에 삼별초. 자, 삼별초는 이제 최후가 처음에 뭐 야별초라고 해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세분화되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일군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삼별초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몽고하고 싸울 때 삼별초의 항쟁 이런 생각 나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때 몽고하고 싸웠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나중에 다시 삼별초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신정권에 대해서 봤어요. 무신정권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이들이 한 것, 이 하극상, 이것이 계속 이어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왕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변을 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백성들을 수탈했었던 것과 기타 억압적인 어떤 정치를 했었던 것, 이런 것은 면죄부를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신정권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강에 걸쳐서 우리가 외국하고 이제 싸웠었던 거란의 그 침략, 그리고 여지를 정벌했었던 것, 그리고 몽고에 항쟁했었던 그 스토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